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좀 거창한 제목이긴 한데, 일본 에코뮤지엄 동향에 관해서 좀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부제로서 이제 크게 에코뮤지엄을 뭐 어떤 관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좀 이렇게 청강을 할 때, 여러분들 디스커션 할 때 이 주민의 이런 생각, 교육 문제 이런 것 얘기했고, 그다음에 보전이냐 활용이냐 뭐 이런 되게 중요한 되게 딥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부제를 따왔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크게 아주 큼직큼직하게 나눠봤을 때 기존 주민이나 시민이 있겠죠. 그다음에 뉴커머, 외부인들이 될 테면 좀 주체가 됐다. 점점 이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거나 아니면 또 그냥 그 뉴커머들이 그냥 주민으로 아예 자리를 잡거나 이런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동경대 쭉 있다가 시립대 졸업하고 동경대 그리고 요코하마 쪽 계속 수도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현재 비교적 시골인 지방 도시에 건너와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학부 때부터 쭉 도시계획 전공했고요. 근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되게 좀 큼직한 개발 쪽도 포함하기 십상일 것 같은데 저는 제 성격상 좀 내향적이고 작은 단위를 되게 좋아해서 아기자기한 지역 문화권, 뭐 마을 단위 이런 쪽을 좀 많이 봐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사 논문으로 에코뮤지엄 관련해서 써서 여기 자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듯 싶습니다. 도시 계획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되게 큰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전제는 각 지역, 각 문화권은 고유한 가치가 있다, 체계가 있다.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하드웨어나 들어와봤자 그건 안 맞는다. 무조건 각 지역 문화권에 바탕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조금 멋있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들고 왔는데 사회학자 기든스라는 분이 계시대요. 되게 그쪽에선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재기적 근대화를 되게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라는 말이 다시 재생할 때 재에 돌아갈 귀자 해서 되게 저한테는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요시에 슌 선생님이라는 어떤 분이 되게 쉽게 도시계획적으로 해설을 해주셔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성찰, 즉 다양한 과거, 역사겠죠. 아니면 타 지역, 일본 오늘 자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타 지역 사례를 알므로써 자기 자신, 자기 동네를 앞으로 이제 근미래로 한 발 한 발 선택을 해갈 때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선택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능력.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일본을 무조건 따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은 이런 연유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반면 거울일 수도 있고 인덱스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질문 오면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데 일본이 한국이랑 완전 다르다. 기본 베이스가 다르다. 이것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완전히 그냥 겉토락 겉핥기처럼 그런 겉부분만
뭐 참고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좀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은 임차인 보호법이 너무나 셉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도 퇴거를 못 시켜요. 너무나 복지가 잘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서유럽, 북유럽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다른 모르지만 일본 이외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패전 직후에 미군에 의해서 농지 개혁이 일어나서 서민들이 조그만한 땅이라도 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사회복지적 배경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근거한 상인회, 뭐 지역 주민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사례는 여러분들이 책이나 어떤 텔레비전 등에서 접해 왔을 것 같은데 그 근저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던주, 북촌 이런 곳이 전국에 126지구나 지정이 돼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나 저기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일본 사례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실행이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마을 단위 지구 계획,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아주 많이 데이터베이스 되고 실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온 그 흔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헌책거리, 그다음에 고양이 거리라고 불리는 야나카 이런 동경에서도 되게 다행스럽게 옛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전쟁 직후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의 그 지정된 문화재뿐만 아니라 미지정 문화재 그리고 면적으로 이렇게 로컬리티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자는 이런 그 톱다운식이죠. 정부 측에서 문화청에서 이 역사문화 기본 구상을 해라 해서 꽤 많은 지역에서 이걸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도록 돈도 보태주겠다. 이런 또 지침이 발표가 돼서 움직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저기 아오리의 심미경 박사님 주체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근대문화 건축 타산 진흥구역 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포맷이나 틀이나 그런 베이스가 아주 구축이 돼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한국이 그죠? 이런 상황을 좀 아이고 끊어버린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너무 큰일 나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겨우겨우 에코뮤지엄에 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되게 엄청난 철학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좀 머리도 안 좋고 이렇게 좀 묵직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각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죠. 이 무대처럼. 그리고 에코뮤지엄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으로 이렇게 점점 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근저에 하나의 철학이지 않을까, 관점이지 않을까,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각 지역에는 원석, 보석이 되기 직전에 원석이 뒹굴고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추는 것이어야 되니까 비춰지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장소. 저번에 계속 이 디스커션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보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보전이란 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되게 좀 이렇게 틀에 이렇게 좀 좁은 의미의 보전의 그 의미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물론 건물도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경관, 스트릿 같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무형
문화재, 뭐 미지정 포함해서요. 생활 패턴, 어떤 기술, 어떤 요리, 레시피 등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로컬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나. 아주 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50년 이상 된 건 로컬리티 이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추는 방식이 있겠죠. 빛을 비추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로컬리티를, 기억을 공유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경험이나 기억을 토크 이벤트 등으로 아니면 이런 장소나 장인 뭐 어떤 경험자를 가이드하는 것도 되겠고 뭐 노래, 연극, 시낭송 이런 예술 쪽도 다 이쪽으로 포함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체험을 시키는 거죠. 참가자들한테 체험 학교, 워크숍, 요리교실, 용접교실 나중에 좀 공부거리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패키지화 되는 게 골목 투어나 마을 페스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정 관련해서 또 재미난 어떤 논문을 최근에 발견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자 들고 왔습니다. 감성도시, 요새 감성이란 말 되게 많잖아요. 원격이고 너무 딱딱하고 지금 자리도 솔직히 한국 가서 그렇죠. 전날 같이 술도 먹고 이러면서 좀 이 상황을 같이 보고 이러면서 정말 공감하고 이게 아주 그 본연의 에코뮤지엄 스타일일 것 같은데 너무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이 감성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이 지역성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논문에서는 참고로 이 파워포인트는 저기 사무국 쪽에 보내드렸으니까 받을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어, 되게 섹시한 제목이에요. 센셔스 시티, 관능 도시.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서 제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감성 도시. 뭐냐면 여기에 10위까지 랭크를 딱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자와라는 이 지방 도시 외에는 다 동명 아니면 저기 오사카 이런 수도권에 좀 숨은 데들, 이렇게 핫한 데들이 올라왔었는데 유일무이하게 이 가나자와라는 소교토라는 곳인데요. 이 풍경, 사진 풍경 같은 이런 역사적 건조물도 있지만 자연도 있고 어떤 풍류가 있는 약간 전주나 전라도랑 좀 비슷한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곳이 되게 높게 링크에 잡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결과가 그 각 꼭지별로 나왔냐면 한 8개 꼭지로 이렇게 그 결과 분석을 했고 이 오렌지 쪽이 이 가나자가 높았던 곳을 가리킵니다. 뭐 가장 알기 쉬운 거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5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서민적하게 지역 술, 지역 식재로 만든 요리를 먹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게 참 재밌죠. 로맨스, 데이트를 했다. 거리에서 키스를 했다. 멋진 이성을 봤다. 그리고 뭐 귀속성은 되게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큰 거라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서울은 좀 되게 옅을 것 같아요. 자주 가는 술집이 있고 그 주인장이랑 되게 재미나게 얘기를 한 경험이 많다. 쇼핑하다가 다른 손님과 수다를 한 적이 있다. 이건 되게 시골틱한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 가나자와 에서 되게 높았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조금 아쉽게도 낮았던 게 익명성.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불륜 데이트를 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된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쁘지 않게 높았던 게 이제 거리 풍경 관련해서 거리 풍경을 찬찬히 바라본 적이 있다. 공원 거리에서 퍼포먼스 공연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음식점에서 만나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걷기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목소리를 들었다. 뭐 바깥에서 땀을 흘려 뛰었다. 누군가 손을 잡고 걸었다. 뭐 이런 경험치를 수치한 조사 결과인데 가나자가 되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장소로서 잘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높다.
이런 좀 연결고리로 이 사례 조사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목 부제처럼 에코뮤지엄을 크게 기존 주민 참여형 그리고 뉴커머 실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근저에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된다. 기존 생활이든 그런 생활 패턴이든 뭐 되도록이면 하드웨어도 좋지만 50년 이상 된 어떤 그런 뭉팅이라고 해야 되나, 로컬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전제인 것 같고요. 그 전제로 이제 어떤 참여 방식이 있을까를 두 개를 나눠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후는 뭐 계속 사례 조사하다가 이제 도중에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기존 주민 참여형 한 4-5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나가사키 바로 요 옆이에요. 참고로 저는 저기 후쿠오카라는 부산 근처의 어떤 그 지방 도시입니다. 예전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근처에 이 나가사키도 있습니다. 2004년 도시 박람회, 우리 뭐 대전 박람회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나가사키 시골 마을에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대단한 거죠. 이 행정인들과 시민들이 기존의 틀에 박힌 이런 거대한 퍼레이더라나 어떤 박람회장 이런 걸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문화를 알리고 골목을 알릴 수 있는 골목 투어를 하는 게 어때? 이러면서 아예 완전히 그 기존 박람회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이 사루쿠가 나가사키 뭐죠? 사투리로 걷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계속 안내를 하는 거죠. 물론 한국에도 되게 이 가이드 특유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내가 제일 알아. 누구든 방해를 하지 마. 내 말에 토입하지 마.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많지만 여기처럼 대학생들, 뭐 여학생들, 뭐 제가 한번 참가했을 때는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갔던 것도 있어서 그 할아버지였는데, 지역의 하트가 어디에 숨겨 있는가를 같이 찾는 그런 조금 이렇게 두근거릴 수 있는 재미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쉽게 이 참가자들 눈에 관점에 맞춰서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15년 정도 된 거죠.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 이 운동, 걷기 운동, 골목 투어 운동을 진행해온 분이 시장이 한 3차 정도까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가 계속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뭐 외국 사람이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셀러리맨이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이라는, 여기도 뭐 규슈랑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례들이 사실은 동경 수도권에서 먼 쪽 시골, 자기들끼리 어쩔 수 없이 뭔가 그 컨텐츠가 없는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기에서는 지역 합병, 그 시골 그 주변 마을들이랑 합병을 하면서 새롭게 시립 박물관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계기로 이 학예원들이 어차피 박물관에 있는데 혼자서 어떤 지역 그런 아카이빙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를 돕는 시민 그 모임을 만들자 해서 친구의 회라는 모임이라는 어떤 이런 시민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서클 활동처럼, 학교 서클 활동처럼 아카이브, 사진부, 지역 안내부, 이런 건 뭐 일반적이겠죠. 뭐 역사적 건물 유지 관리부. 그러니까 워낙 또 여기도 아까처럼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이런 곳에 역사적 건조물을 지정된 곳을 치가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뭐 티켓팅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도 이분들한테 맡기거나,
그리고 역사 활용부, 골목, 그러니까 여기도 아쉽게도 골목 예전 이름들이 서양처럼 이렇게 좀 바뀌거나 했지만 예전 옛 골목 이름을 다시 찾아내서 그런 플레이트 같은 걸 붙이거나 지도를 만들거나 뭐 페스타 그런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같이 마을 잔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점점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이거 조사 발표 준비하느라고 찾아봤더니 동네 가꾸기, 마을 가꾸기 이런 거랑 접목이 돼서 점점 더 이런 곳에 관심이 있는 다른 그 새로운 시골 마을들이 같이 점차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